예, 이번 시간은 조문국과 앞서 촬영했던 조문국과 압독국 이곳이죠. 압독국 역사에서 오늘날 의성김씨와 경주설씨와 일부 경주김씨 고시조 더듬어 보기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시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라 보고요. 예, 파사 이사금 때 정복되었다고 기록된 곳은 주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소국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 그러니까 그 진안 12개 나라? 예, 진안이라는 자체가 그 6개 나라에서 8개 나라로 해서 12개로 확장된 걸로. 어쨌든 그 기존의 이 진안 바깥 진안의 문제인데요. 진출이 되겠습니다. 예, 이곳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이고 저도 여기 처음 와보는데 예. 예, 파사 23년에 경산의 압독국이 항복합니다. 예, 이어서 파사 29년에 대구가 정복이 되죠. 예, 다벌국은 대구로 보는 편이 옳습니다. 달구벌, 다벌. 예, 다벌국은 지금의 대구죠. 이 다벌국에 대한 정복은 적어도 4세기 초까지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로국은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까지 압독국과 다벌국을 차례로 복속시킵니다. 4세기 초에는 낙랑군과 대방군에 대해서 중국의 서진이라는 나라가 관심을 갖죠. 고구려는 낙랑군과 대방군을 축출한 이후에 4세기 전반까지 전연, 예, 전연하니까 모용씨 생각나죠. 전연과의 대결에 힘을 기울여야 했고요. 이때 이후에 모용씨가 한반도로 쫓겨 들어오게 되는 거고 신라김씨로 꿰차 앉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앞서 그 보셨던 의성의 조문국은 그 사로국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소문국, 조문국 또는 소문국. 예, 소문국은 사로국이 최초로 계획적 원거리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후에도 대회 진출을 위한 중요한 거점이 되죠. 그만큼 소문국은 논란이 많은 진한 소국들과 사로국 경주 사로국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경주 사로국이라고 굳이 붙인 거는 이제 마한에도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한 사로국은 이제 경주 사로국하고 그 한자가 다르죠. 예, 근처에 그 대구공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한자가 다르죠. 마한 사로국하고 진한 사로국은 다릅니다. 그래서 경주 사로국이라고 말을 한 거고요. 아무튼 그 3세기 중엽에 진한 8국은 대체로 낙동강 유역에 위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한이 대체로 12개의 작은 나라로 구성된 점과 사로국이 낙동강 유역으로부터 다소 떨어져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사로국 인근 지역은 진한 8국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진한 8국은 대방군 그 북한의 오늘날 그 북한 지역의 대방군 대방군의 관할을 받다가 공손시 정권을 평정한 위나라에 의해서 다시 낙랑군의 관할을 받게 된대요. 진한 8국은 낙랑군과의 교섭을 매개로 경주 사로국 중심에 진한과 별도의 결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로국 중심의 기존 진한과 이 별도로 분리해서 그래서 그 소문국은 사로국 중심의 세력권에 대항하고자 진한 8국 결속 참여가 비교적으로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소문국은 낙동강 상류의 한 소국으로서 작은 나라로 존속하다가 사로국 세력권에 편입된 뒤에 신라의 성과 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편성됐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적어도 법흥왕 11년인 524년 경북 상주가 설치되기 전에 완료됩니다. 신라라는 국호의 사용은 빨라야 기림 이사금 때이고 늦으면 지증 마립간태부터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우, 여기 경치가 좋네요. 여기. 사료상으로 그렇습니다. 신라는 대체로 460년에서 468년에 와서야 소백산맥을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문국, 그러니까 의성 조문국이 사로국에 복속된 시기는 대략 3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정왕 때 최초 설치된 소경, 작은 서울, 이 소경인 아시소경도 의성이라고 하는데 삼국유사 왕력에서 미추의사금을 미조, 그러니까 김미조 또는 미소, 김미소라고 부르는 점 등을 들어서 의성설을 적극적으로 보강합니다. 신라의 친족 집단 연구는 부계와 모계의 상대적 비중을 가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신라 상대사회, 고대 신라사회, 그러니까 사로국이라고 하죠. 역의 중심설을 금서령, 이만희 시류, 금서령, 신라사 연구에서 주장하고요. 이를 이덕성이 조선 고대사회 연구에서 반박합니다. 이후 역에서 남계로의 전환설이 주목되고요. 사로국 때에는 역의 남계가 번갈아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다가 신라 때 부계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삼국이 그 처음으로 국경을 서로 마주한 건 금강상류 일대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삼국 간의 본격적인 영토 경쟁은 5세기 후반 금강상류에서 시작되었다.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5세기 후반 신라와 고구려의 대규모 전투는 주로 동해안에서 벌어졌는데 신라는 고구려의 공세를 막는 데 치중했죠. 예, 신라는 그 고구려의 지원을 이용하면서 백제와도 우호 관계를 맺는 이중 정책을 썼습니다. 고구려는 이러한 이중성을 파악했을 게 크죠. 그러나 중국과 계속 긴장 관계가 지속됐기에 신라에 강하게 견제를 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후방의 안정을 목적으로 신라와 우호 관계를 맺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대백제 압박 정책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백제와의 우호 관계를 맺는 이중 정책을 계속 유지합니다. 한편 고구려 공세에 시달리던 백제는 신라의 소백산맥 진출을 막는 데 집중할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압박은 신라보다는 주로 백제를 향했어요. 백제는 고구려의 공격 때문에 국력이 소진될 정도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요. 5세기 말에 신라는 소백산맥 서록의 금강상류 일대를 사실상 장악하게 됩니다. 압독국은 그 이전 얘기고요. 파사 23년에 항복하죠. 서기 4세기에는 비록 신라 영역이지만 압독국의 수장층이 자치권을 갖고 다스립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사적 516호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이고요. 금동관의 경우에는 의성, 경주 빼고 영남 지역에서 의성계, 조문국계 처음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럼 경산은 그 다음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산은 서기 6세기에 신라의 주군현제, 신라의 그 주군현제 시행과 함께 압독군 또는 암양주가 됩니다. 압독국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압독국 혹은 암양소국으로 등장하는 경산에 위치한 신라시대 지방의 작은 나라가 되겠습니다. 지난달인가 그제달인가 1500년 전 경산시 암양면에 자리잡은 압독국의 한 여인 얼굴이 복원됐다고 하죠. 삼국사기에는 서기 102년에 신라에 투항한 걸로 되어 있지만 고각계는 기원전 2세기에 압독국이 생겼고 서기 4세기에서 6세기경에 신라의 지방행정 조직으로 완전히 편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는 그 마립관 즉위로 오로지 모용씨에 의해서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게 정설이고, 정사에 소개된 조문국은 기원전 124년부터 기원 후 245년까지 의성에 있던 고대 읍성 국가였다가 신라에 병합됐다는 짧은 기록만 갖고 있습니다. 조문국은 훗날 문소국으로 불리다가 의성으로 통합되죠. 의성 김씨는 과거에 문소 김씨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의성군의 옛 지명이 문소였던 탓이겠습니다. 의성 김씨 본관인 경북 의성에는 조문국이라는 작은 부족 국가가 존재했죠. 신라 경동왕 때 문소군으로 바뀝니다. 헷갈리시죠? 신라 경도광, 조문국 경도광. 의성군 이름이 과거 문소군이었던 탓에 문소 김씨로 대신 불리기도 했다는데요. 의성 김씨 시조는 누굴까? 그에 앞서서 한반도 이주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주민이 세운 대표적인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신라죠. 신라에 앞서서 경북지방에는 진안이라는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그 노인, 그러니까 종, 노, 사람인, 이 노인들은 자신들이 폭군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약 2200년 전 대규모 건설 사업에 동원되고 끝없이 정복 전쟁에 끌려다니던 진나라 사람들은
고된 노역에 시달리다가 결국 한반도로 도망옵니다. 당시 한반도의 종주국이던 마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진나라에서 가장 먼 동쪽 땅인 경북 지역을 떼어서 살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들은 이 유민들은 진안의 중요한 구성원이 됩니다. 이후 경북에는 진나라 유민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북방에서 이주한 이들이 오는데요. 이 4, 5세기 모용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에 패해서 그 북방 중국 안에도 패한 사례가 많아요. 이거 하나만 꼬집으면 안 돼. 그래놓고 패한 그 집단이 또 나라를 세우고 이런 일을 허다했거든요. 한국이 신라는 그중 하나인 거죠. 그렇게 보면 신라는 그래서 그렇게 세워졌고, 신라가 동이로 불리게 된 거는 한반도 입국 이후의 일이다. 중국이 동이라고 이제 한국 전체를 그렇게 하더니 이제는 내부에서는 또 고구려가 따라해서 고구려가 신라 보고 동이라고, 이 만주 한반도권 안에서는 또 그렇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동이족이 중국에서 진시황의 통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더 동쪽에 살던 사람들을 그러니까 한반도와 만주에 살던 사람들을 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중원에서는 동이가 사라지니까 이게 흩어지게 한 거죠. 정복전쟁으로.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동이라고 하면은 주로 만주 한반도를 말하게 됩니다. 진시황 이전에는 동이라고 하면 한반도보다 중국 대륙 동쪽 바닥 가까이 살던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의성김씨 시조가 김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할게요. 경순왕 후손이 아닙니다. 경순왕 5째 아들이라는 김석, 김할지 28대 손 김석. 네, 잘못된 끼워 맞춤이 되겠습니다. 김할지 후손은 현재 없죠. 의성김씨 청계공파 세고에는 경순왕 사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고려 태조 외선으로 의성군에 봉해져 의성에 세가하여 의성김씨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데, 경순왕의 아들이 8명에서 9명이라는 말은 김은열 묘지명, 예전에 말했죠. 김은열 묘지명 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데는 2명만 나오고요. 그러면은 부왕김씨, 나주김씨가 자손이냐? 그거는 더 말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다뤘죠. 그냥 김은열 묘지명을 제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들이 둘이다. 하나는 개골산에 올라갔고 별 정 없이 이렇게 군대를 모아서 투쟁하면서 올라갔다는 그런 설화, 민담, 야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투쟁을 했다면은 죽었죠. 그 금강산 개골산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하나 차자가 안동군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 삼척에서도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언급이 계속 될 거예요. 계속 건들리니까, 그러니까 여러 다 걸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설화를 걷어내야겠죠. 그게 이제 그 4세기 이후에 백제 부여씨와 신라 모용씨의 깔때기가 되겠습니다. 초기 신라, 그러니까 사로국은 재정일치였다. 차차웅, 차차웅 설하죠. 멀리 봐도 아무리 멀리 봐도 5대 왕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경주 천년 역사라고 봐도 5대 왕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그 남해 차차홍이라고 하니까 차차홍을 해씨라고 해서 남해, 그러니까 남쪽의 해씨, 그 차차홍, 무당의 수장. 이 남해 차차홍이라는 말 자체가 설화가 되겠습니다. 사로국은, 경주 사로국은 5대 왕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금갑 이후부터 재정분리가 되죠. 외래종교와 토착종교 간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소지왕을 통해서, 소지마리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신궁과 일본 신궁의 기원이 이때 소지왕 때부터 비롯되죠.
예, 그러니까 모용씨 문제고요. 하타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신라기 김씨와 일본의 하타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좁혀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부분 메꾸는 거는 또 다른 몫이 되겠지만, 예. 그럼 다시 돌아와서 오늘날 현재의 의성김씨 시조는 누굴까? 예, 일단은 중시조로 가둬둘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중시조로 김용비와 김용필과 김용주 등 여말 선초 때로 물려야 되겠습니다. 예, 의성김씨는 명실공히 조선의 양반 가문이죠. 류성룡, 이황, 퇴계 이황과 함께 김성일이 안동의 대표 양반 중 하나죠. 그러나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신라 경순왕 후손이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자, 결국 이 의성김씨는 신라의 김씨가 아니라는 것만 확정하고, 예, 고시조는 찾지 못했고요. 이들은 물론 그 조문국 경덕왕 후손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오늘날 그 모든 한국의 기존 성씨가 견훤, 경순왕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만, 예, 언급해 두겠습니다. 예, 염사치가 아니라 김치라는 말도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예, 후삼국 시대 주인공은 견훤입니다. 예, 의외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 깔끔하게 정리를 이 견훤이 해준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압독국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그 경산의 고분군인데, 이곳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에서, 예, 김문수 생각을 해봤어요. 예, 물론 김문수가 이 압독국의 실제 후손은 아니에요. 예, 압독국 수장의 실제 후손은 아니에요. 하지만 코드적으로는 연관이 있습니다. 예, 아내가 설씨죠. 예, 물론 호남 사람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문화적으로는 문화적 코드로는 연관 관련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는 이제 영천 출신이고, 경북 영천 출신이고, 그리고 형이 이곳, 예, 영남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김문수가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어느 학과를 가야 될지 고민 중에 이제 형의 말을 듣고 경영학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이곳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고요. 아무튼 그 신라 골품제의 특성을 아셔야 될 것은, 신분이 높아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고려 전기 얘기가 되고요. 그게 아니라 아예 신분이 높아진다는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원신라, 그러니까 사로국 육촌 세력. 사실 이 육촌이라는 것도 이 회의적이죠. 예, 이것도 후대에 그 육부,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아무튼 간에 그 육두품조차 다만 타종이니 혹은 차품이니 하듯 마치 진골과는 다른 차원의 신분인 양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 육두품은 대체로 짐작건데 신라의 육촌장 가족들이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육촌이라는 거를 따라준다면, 그래서 당시 원삼국 시대에는 경주, 평야, 영천, 의성, 울산, 청도, 경산 등지에 사로국과 대등한 독립국가가 무수하게 있었다. 4세기 이후 신라 성골들은 고구려나 백제 왕족은 진골로 삼았던 반면에 경주, 평야의 사로국과 대등한 조그만 나라의 왕들은 육두품으로 삼았던 것 같다. 원효, 원광, 설총, 설계도 등 이 설씨는 현재 경산에, 이곳 경산에 있던 소국인 압독국 출신 사람들인 것 같다. 원효가 태어난 곳이 경산이고, 예, 원효 출신이 압독국 왕족, 예, 원효국, 그러니까 원효 출신이 압독국의 수장이라는 설이 맞게 된다면, 예, 왕족이라기보다 수장이로 표현한 게 정확하겠죠. 그게 맞게 된다면은 이제 원효가 육두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압독국의 왕족이기 때문일 것이다. 예, 그런 이유가 됩니다. 예, 한국사에서는 그 육두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훗날 신진사대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조선의 건국 기반이 되죠. 강수라는 사람도 충주에 사는 육두품이었고요. 임나 사람이라고, 예, 임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가야 사람이 아니었나 싶음. 예. 최채원의 경우에 최채원 아버지가 신라에서는 출세 제한이 있고 12살 나이에 당나라 유학을 보냈다. 예, 신라에 출세 제한이 있어서 12살 나이에 당나라로 보냈다. 예, 그런 말도 있죠. 이 육두품들은 문화, 학문, 종교 면에서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이곳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 그 진환 소국의 왕들도 육두품이었던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울진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한에 대해서 진한을 얘기를 했지만, 예, 진한 얘기를 했지만 그 본격적인 거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 외라고 해야 되나? 예, 진한하면 12개 나라. 예, 뭐 이름이 같고 틀리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예, 12개 나라. 그리고 더 좁히면 6개 나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코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